임대 후에 매매할 목적의 물건을 찾고 계신데요. 이렇게 전세가와 매가가 차이가 없는 위주로 고르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신규 입주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흐뭇과자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15164 물건이고요. 창원에 있는 아파트네요. 감정가 2억 1,800에서 신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용 8세제곱이니까 분양 면적 32평형이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남향 물건이고요. 이제 권리 분석 다 배우셨으니까 권리 분석도 확인해 볼게요. 밑으로 쭉 내리셔서 건물 등기를 보면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소멸,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질문사항 볼게요. 경매 목적은 시세차익이고요. 예전에 오래 살았던 동네라서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 교육, 상권 등이 매우 좋습니다. 현재 호가가 2억 3천이며 인근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서 바닥을 쳤던 구축도 매매가가 조금씩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처에 학교와 학원이 밀집하고 있어서 84제곱의 경우 학생이 있는 가족을 상대로 거래하기에 적합합니다. 전세가가 약간 높은 편이라 낙찰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1회 유찰 후에 낙찰되면 묵기 투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호가가 2억 3천 정도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실거래가 1월달은 2억 6,400까지도 있는데요. 낮은 저축으로는 2억 1천. 호가가 생각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실거래가는 2억 8천까지도 나와 있네요. 전월세가로 보면 전세가 2억 1천 정도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전세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랐어요. 1억 6천에서 2억 1천까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 정보는 최근에 거래된 10건이 보여지는데요. 사전 조사로 거래 가격을 조금 더 조사하시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동네에서 보통 매각가율이 9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88%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현재 매각가율을 참고로 보면 1억 9,200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인근 통계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참고 사항입니다. 이 물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예상 낙찰가는 어느 정도일지 첫눈에는 이거 보고 대충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면 사전 조사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단기 시세 차익은 곤란하고요. 전세로 임대를 놓았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시세 차익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요 근래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투명하죠.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 지금 15층이에요. 탑층이에요. 15층 중에 15층 탑층이기 때문에 기존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어야 합니다. 자, 2019 타경 13274 상월시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49제곱형이에요. 감정가 1억 2,90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죠. 여기는 기준층이네요. 15층 중에 11층이니까 기준층 로얄층에 속하고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 밑으로 소멸,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 차익 또는 임대 수익입니다. 예전에 오래 살았던 동네라서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
교통, 상권 등이 매우 좋습니다. 2000년 1월에 같은 평형이 1억 3천, 4층이 1억 4천에 매매되었으므로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경우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평형이기에 수리 후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놓아서 임대 수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네, 49제곱이라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가격이 낮아서 매도를 원하실 경우에도 높은 가격보다는 매도하기가 좀 쉽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격이 낮으니까요. 자, 이 물건 지금 최저가가 1억 2,900이고요. 최근에 1억 3,200, 1억 4,500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전세가는 9,500이고요. 1억 500으로도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가 1억 전후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신건으로 낙찰을 받아서 1억 4,500에 매매를 하면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해져 있고 1억 4,500까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특히 근래에는 거래가 또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가격으로 낙찰 후에 단기 매매가 가능한지는 사전 조사를 좀 더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조사하기 전이라도 지금 상황으로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단기 차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럴 때 누구도 집을 이렇게 쉽게 막 사려고 하지 않거든요. 거래가 정지가 되면 매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물건을 신권의 낙찰을 받고 너무 이제 갭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에 지금 오르는 시장이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는 시장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경매에 투자를 하실 때도 항상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현재 매가보다 훨씬 더 싸게 사는 게 목적이어야 되죠. 그러니 지금 입찰을 하시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사하는 자세한 내용은 사전조사, 현장 조사하는 수업을 들으시고서 직접 해보시면 조금 더 알기 쉬우실 거예요. 2018 타경 108094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84제곱평이고요. 여기 중복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가 2명이에요. 한 명이 어떤 사람이 경매를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또 경매를 넣어서 다른 사건 번호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로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5억 6,600 감정가에서 1회 유찰돼서 4억 5,280만원 진행하고 있어요. 2번 변경이 됐고요. 84제곱형이니까 32평형 아파트예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밑으로 근저당. 여기 가처분이 하나 있죠?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소멸이라고 했는데 가처분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 소유권에 관련된 가처분이 아니라 근저당에 관련된 가처분은 근저당이 소멸하면 가처분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여기 을 10-1이라고 되어 있죠? 10-1, -1, -2 이렇게 있는 건 이 앞에 거랑 같은 거예요. 을 10이 없어지면 을 10-1도 없어지죠. 그래서 모두 소멸받습니다. 임차 내역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전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받으셨네요. 2012년도에 경매로 낙찰받으셔서 쭉 살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내 집 마련 혹은 시세 차익입니다. 인근에 7호선과 강북 학군으로 유명한 은행 사거리가 있어서 수요층이 두텁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전세가와 비슷하므로 낙찰받아서 바로 전세를 놓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나중에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 직접 거주하거나 매도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전세가랑 비슷하군요.
감정가 5억 6,600인데 전세가가 4억 5,200이에요. 그렇죠. 이거 감정가 자체가 싼데요? 감정가 자체가 5억 6,600이었어요. 11월 달에 진행을 했다가 지금 4월 달에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중계동 지역이 워낙에 좀 인기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감정가 자체가 좀 저렴한데요. 신건으로 처음 이제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입찰을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네요. 바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도 좋았겠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4월 달이 됐는데요. 최저가로 낙찰되지는 않을 거예요. 인근 통계 사항을 볼게요. 이 지역에서는요, 보통 95%에서 낙찰이 됐는데, 최근에는 100%를 넘어서고 있어요. 실제 이 물건의 가격은 6억이 넘을 것이고요. 물론 이 물건 지금 2층이라서 저층 기준이긴 한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물건에 입찰을 도전하실 것으로 보여요. 최근 동향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보통 한 2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입찰도 아마 20명 가량 가까이 입찰에 도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낙찰가가 싸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처음에 신건에 나왔을 때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오를 만한 물건들인 거죠. 자, 흐뭇과장님 전체 질문이 임장의 중요성을 느끼셨어요. 매물만으로는 동네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좁아지셨군요. 이것은 현장에 가지 않고 사전 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주차 때 사전 답사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네, 별도 등기 관련 사건 등의 용어가 익숙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운 단어들 나올 때마다 네이버에서 하나하나 검색하시면서 보고요. 물건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 골랐을 때 여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단어만 따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알아가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다음 물건은 꿈꾸는 우리 가족님 물건이에요. 경매 목적은 2년에서 5년 정도 임대 후에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경매 물건을 선정하는 기준은 주거하기 좋은 지역, 초품화, 아파트 밀집 지역, 생활 인프라 우수 지역, 역세권, 그리고 권리관계 단순한 거. 권리는 나중에 점점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지실 거예요. 일단 주거하기 좋은 역세권 위주로 시세 차익을 원하시기 때문에 좋은 물건, 가격이 오를 만한 물건을 위주로 보고 계세요. 자, 2019 타경 34720 아파트고요. 감정가 3억 1,400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1,980에 진행하고 있어요. 59제곱이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25평형 아파트입니다. 21층이네요. 21층 중에 21층이니까 탑층이죠. 탑층은 기준층보다 조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서 우리 권리분석 배웠으니까 권리분석 볼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모두 소멸입니다. 이 집에는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가 2018년 8월 22일. 근저당의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요.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의 날짜는 8월 22일, 2018년 8월 22일이니까 을 13과 갑 4 사이가 되겠네요. 근저당, 또 다음은 근저당, 그 다음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1,000만 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권도 같겠죠? 2018년 5월 13일자 기준으로 주택은 6천만 원 이하이면 2천만 원을 먼저 최우선에서 배당받습니다. 때문에 임차인 최땡땡님은 1,000만 원을 최우선에서 배당받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을 전액 다 지킬 수 있네요. 1075에 살고 계신 임차인이죠.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을 고르신 이유는 역세권이고
또 비교적 신축이고 아까 물건을 선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물건을 고르시기가 좀 편하셨을 거예요. 단기 임대 후에 매매를 생각하세요. 이 물건은 월세보다는 전세로 임대를 하셔야 될 물건인데요. 지금 밑에 이제 아파트 거래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인근 통계상으로 보면 이 근처에서 매각 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12개월 전에는 90%였는데 현재는 97%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낙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아요.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의 낙찰가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인근 매각 물건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 인근에서 낙찰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근래 많이 있지도 않았어요. 2019년부터 80% 이상 90%를 넘겨가면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가가 말씀대로 낮지 않겠다. 인근 매각 물건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낙찰가가 낮지는 어려운 물건이 맞습니다. 자, 이런 물건으로 한번 계속 보시면 되세요. 2019 타경 54265 정왕동에 있는 저층 아파트예요. 저층 중에 4층이죠. 감정가 1억 5,3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71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96년식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밑으로 다 소멸.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요, 2019년 4월 3일.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늦어서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고, 전입, 확정, 배당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있고요. 보증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날짜 기준으로 주택인 경우 8천만 원 이하이면 2,700만 원을 최우선해서 배당받죠.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받게 되겠죠. 지금 1억 4,800, 1억 3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4층이면 이런 저층 아파트에서 별로 좋은 층은 아니에요. 이런 층은 2층이 제일 좋은 층이거든요. 전월세 가격이요. 50제곱이면 1억 2천에서 1억 3천이네요. 그러니까 매가랑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매가랑 전세가가 얼마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근래에서 예상 낙찰가가 1억 3,500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낙찰 받아서 전세를 넣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물건이 투자하시기에 내 돈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다만 이 물건은 언제 물건이죠? 96년식이죠. 돈이 조금 들어가지만 낡은 물건이라 집 상태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이 물건은 공업 지역 근처로 직장인의 수요가 풍부합니다. 위험 요소로는 시세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얘는 전세가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전세가로 내시고 매도하실 때는 가장 괜찮은 물건인데 저렴하게 파시면 시세 차익을 내실 수 있는 물건이에요. 전세가 이하로 낙찰 받으시면 더 좋겠죠.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돈이 조금 들어가고 보유하는 동안에 부담 없이 있다가 전세가가 오르면 그 정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이렇게 전세가와 매가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물건들은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 받는 것을 목표로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낡았기 때문에 집 상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리는 항상 인근에서 가장 괜찮은 퀄리티로 해주셔야 전세가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물건은요, 취하가 됐네요. 2018 타경 3855. 이 물건은 취하가 된 물건이에요. 군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정가 3억 200에서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그것도 14명이 들어가서
3억 5천만 원에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 받고 나서 취하가 됐죠.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권리자가 경매를 넣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 강제 경매 넣은 사람 김땡땡이 있고 이미 경매 넣은 행땡땡이 있는데, 이 경매를 넣은 사람이 경매를 취하를 신청하면 됩니다. 3월 24일 채권자가 경매 신청 취하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나오죠.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한 거죠. 채권자가 이 경매를 취하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잔금 납부를 하기 전이니까 경매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참 허탈하죠. 이럴 때. 또 따라 나왔던 나머지 13명도 괜히 이 물건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사실 이제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경매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경매로 날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채권자가 경매 취하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물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낙찰자는 보증금을 아마 돌려받게 될 거예요. 자, 이 물건 여기에 지금 전입 확정 배당 없는 행땡땡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전세권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전세권자는 진짜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서 전세권을 같이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 다른 전세권자가 들어와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복잡한 일이 없게 하려고 서류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실제 이 집에는 집 주인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취하가 된 물건입니다. 꿈꾸는 우리 가족님은 지금 중단기로 임대 후에 매매할 목적의 물건을 찾고 계신데요. 이렇게 전세가와 매가가 차이가 없는 위주로 고르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신규 입주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다음 물건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